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드디어 8년 만에 닌텐도 스위치 1의 후속작 닌텐도 스위치 2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야, 8년... 요거 아닙니다. 콘솔 게임기에서 8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콘솔 기기도 아니고 닌텐도는요, 이 원이 워낙 대박을 치기도 했고, 요즘은 또 TV나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보다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이제 UMPC가 뜨고 있는 시대라, 야, 이 8년 만에 나온 닌텐도 2를 정말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닌텐도 발표를 보신 분들의 반응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막 닌텐도가 돈에 미쳤다, 스위치 2 망했다, 스위치 1 중고가 방어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등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랑 닌텐도에 좀 진심인 저희 직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닌텐도 2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닌텐도 찐 사용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닌텐도 스위치 2의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더 커진 화면과 화면 크기에 맞춰가지고 더 커진 조이콘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닌텐도 1은요, 초기에 나왔던 LCD 버전은 6.2인치, 올레드 버전은 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7.9인치로 화면이 거의 1인치 가까이 커졌다는 건데요. 7.9인치면 거의 8인치잖아요. 제가 어저께 올렸던 이 태블릿이 딱 8인치 크기인데, 전 스위치 1을 좀 많이 하는 입장에서 화면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물론 화면 크기가 더 커지면서 조이콘도 이렇게 같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약간 코딱지만한, 그거보다 좀 더 큰데 어쨌든 이 위에 있는 SL이랑 SR 이 버튼도 확 커지고 해서 확실히 사용성이 좋아지는 건 좀 환영할 일이긴 한데요. 이 정도까지 커지면 무게는 좀 괜찮나? 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 스위치 2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OLED가 아니라 LCD라서 무게가 좀 더 걱정되긴 하는데, 이 무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닌텐도 스위치 2의 무게는요, 옆에 있는 조이콘 포함해가지고 약 534g입니다. 이 무게를 제가 좀 체험해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Y700 2세대랑요, 옆에 이렇게 게임패드를 딱 꽂아서 무게를 재보니까 거의 한 534g에 가깝게 나오던데요. 이 무게를 이렇게 들어보고 든 생각은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생각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인기 있는 UMPC, 스팀덱이라든지 로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다 600g이 그냥 넘어요. 근데 스팀덱이나 로그 얼라인은 7인치고 이제 곧 나올 스위치 2는 화면 크기가 약 8인치인데 무게가 530g? 와, 이거 무겁다고 하시면 스팀덱이나 로그 얼라인 들면은 손목 거의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위치 2 나오기 전에 화면 커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발 이번 스위치 2는 무게 600g만 넘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화면 크기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나온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닌텐도 스위치는 어른뿐만 아니라 좀 아이들도 많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좀 무겁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100g이 더 가벼운 이 스위치 1도 오래 들고 있으면 좀 손목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2가 마냥 가볍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기대보다 되게 가볍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화면 다음으로 이번 스위치 2에서 겉으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조이콘이겠죠. 지금 조이콘은 이렇게 본체에 연결했었을 때는 그럭저럭 불편함이 없이 좀 이렇게 쥐었을 때 좀 편안하게 쓸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게임을 할 거면 이렇게 조이콘을 따로 떼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 잡고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작은 조이콘을 이렇게 쥐면서 게임을 하면요, 이 되게 좀 생이 같고 뭔가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이 SL, SR 버튼 크기도 좀 작았고, 그리고 이런 걸 꽂아준다고 해도 위쪽에 있는 버튼들이 그래도 좀 작고 게임패드가 작은 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게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 조이콘을 안에 넣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립패드가 따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버튼도 큼직큼직하게 박히고 그립도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이번 스위치 2는 조이콘 자체가 커지면서 따로 들었을 때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위에 있는 버튼도 훨씬 더 누르기 편해져서 사용성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조이콘을 넣고 빼는 과정도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옆에 자석으로 착착 달라붙는 이런 방식이라 처음엔 쉽게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조이콘 뺄 때는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스위치 2의 조이콘을 보면서 좀 놀란 거는요, 조이콘 자체에 광학 센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치 마우스처럼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건, 우리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들은 총 조준할 때 이거 되게 정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게임패드에 있는 이런 조이스틱으로 하게 되면 되게 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불편한데 이렇게 마치 마우스처럼 하게 되면 굉장히 조준이 정확할 것 같고 실제로 게임할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스위치2의 기본 조이콘이 이런 마우스처럼 광학 장치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게임들이 나올 걸 생각하면 확실히 닌텐도다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면 좀 끓기거나 내구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다행인 건요, 요건 실제로 좀 봐야 알겠지만 바닥에 닿는 조이콘 부분의 일부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 이게 좀 고무처럼 교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마치 마우스 아래에 있는 그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구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번 스위치2는요, 조이콘에 이렇게 C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새로 추가가 됐던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쓸 수 있는 버튼이라는 게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마치 디스코드로 PC에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닌텐도 스위치만 가지고 온라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스위치2 본체 상단에 마이크도 있어서 상대방에게 목소리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런 닌텐도 스위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게임을 하려면 이 닌텐도 기기마다 서로 게임이 결제가 돼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닌텐도 스위치2를 가진 사람이 게임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결제가 안 된 닌텐도 스위치 1이든 2든 다른 기기에도 화면을 같이 공유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눔 통신 기능이 스위치2에 추가가 되었어요. 다만 이걸 지원하는 게임이 몇 가지 좀 정해져 있긴 하고 스위치2는 공유하기와 공유받기 둘 다 되지만 기존 스위치 1은 공유받기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번 닌텐도 스위치에는 C 버튼이나 게임 공유 기능이나 뭐 마이크를 쓰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1보다 2에서 좀 여러 명이서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성능 부분인데요. 이전에 닌텐도 스위치 1은 기기 자체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720p HD급 그리고 이런 도계에 올려놓고요, TV나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FHD급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기 자체 디스플레이는 FHD급, 도계에 꽂아서 모니터나 TV로 올 때는 4K까지 지원을 하고요. 무엇보다 스위치2는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해상도에 따라 프레임이 120프레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해상도의 고주사율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1과 2의 좀 성능 차이를 보다 보니까 스위치 1 때는요, 이 도계 연결했을 때 조금 더 고성능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은 좀 받긴 받았는데 덜 받았어요. 왜냐면 HD에서 FHD급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 2에서는 FHD에서 4K 4배나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지 싶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닌텐도 스위치 1에 있는 도계는 이 자체에 뭐 쿨링팬이나 별도의 열 교환 장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별도로 뭐 열 관리를 더 잘하고 이런 게 좀 약했거든요. 근데 스위치 2 때는 별도의 쿨링 시스템이 여기 도계에 달려 있어가지고 휴대모드랑 동모드 간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를 모니터나 TV에 연결해 사용할 분들한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젤다 같은 게임을 이런 모니터나 TV에 연결해서 하게 되면 사실 좀 픽셀이 많이 보이고 그래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임을 할 거면 그냥 본체에다가 조이콘 연결해서 하는 게 좀 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편해서 스위치 1 때는 동모드를 그렇게 잘 사용 안 하게 되던데 스위치 2 때는 좀 더 자주 동모드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무게도 생각보다 가볍고 조이콘에 마우스 기능도 추가되었고 버튼도 커졌지, 성능도 좋아져서 해상도도 좋아졌지, 게임 프레임도 120프레임까지 되지, 그럼 도대체 이번 스위치2가 왜 욕먹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가격, 타이틀, 그리고 닌텐도의 방향성이요. 먼저 가격부터 얘기하면 닌텐도 스위치 1의 가격은요, 출시 당시에 30만원대였고 지금도 이 올레드 버전의 닌텐도 스위치 1은 34만원 정도에 쿠팡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닌텐도 스위치 2는 60만원 한 중반대로 체감 가격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기능 좋아지고 그래픽 좋아지고 뭐 다 알겠는데 2배는 좀 아무리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자체 가격도 좀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2는 스위치 1 공개 때랑 다르게 킬러 타이틀, 즉 기기랑 함께 공개된 킬러 게임에 파워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닌텐도 스위치 1 때는 이렇게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나 마리오 오디세이와 같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대작이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게임이 같이 나왔고요. 특히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온 이 왕국의 눈물이랑 둘 다 거의 뭐 지금까지 나온 PC 게임, 콘솔 게임 통틀어가지고 거의 최고의 게임이란 찬사를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닌텐도 새 기기가 나올 때 같이 공개되는 게임들은 다르다, 이번 닌텐도 스위치 2 때도 정말 엄청난 킬러 타이틀 게임을 선보이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걸까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임은 아직 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오픈월드 방식의 게임인 마리오 카트 월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은 좀 캐주얼한 게임 취급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즐기는 게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젤다의 전설처럼 혼자서 진득하게 즐기는 게임들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의 마지막에 신작으로 나온 닌텐도 독점 게임도 공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게임이고 어느 정도 퀄리티 게임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라고 닌텐도 1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 게임이 이번 스위치2에서 동킹콩 캐릭터로 좀 비슷하게 구현이 됐던데, 동킹콩 캐릭터는 슈퍼마리오만큼의 캐릭터 파워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2랑 같이 공개된 여러 가지 게임들을 보면 컨텐츠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엘든링이든 사이버펑크든 유명한 PC나 콘솔 게임들이 스위치2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데, 사실 그런 게임들은 스위치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훨씬 더 그래픽이 좋은 상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스위치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긴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언제든지 손에 들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좋긴 한데,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 독점작으로 뭐 엄청 대단한 게임이 아직까지는 잘 나온 것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그런 걸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닌텐도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닌텐도는 이번에 C 버튼을 넣은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공유하는 기능을 넣거나 카메라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내고 본체에 마이크까지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 보면, 닌텐도2는 이번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게임 하시는 분들 중 아마 과반수는 다른 사람들과 막 소통을 하면서 게임하는 것보다 뭐 젤다나 포켓몬 같이 혼자서 깊게 빠져가지고 뭐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동물의 숲 같은 게임으로 힐링을 하려고 스위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C 버튼으로 소통을 할 수 있네,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을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네, 마이크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네, 서로 다른 게임을 보면서 뭐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네, 게임 공유를 하네 마네, 이런 거 다 쌀데기 없는 기능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괜히 그런 건 넣어가지고 기기 가격만 오르는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는 뭐 젤다같이 혼자서 하는 게임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려서 놀기에 플스나 PC보다도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해가지고 전 닌텐도의 이런 방향성이 좀 와닿긴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잘 안 와닿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닌텐도 스위치2 발표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요, 지금 당장 스위치 1 사용자가 2로 넘어갈 정도의 매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 젤다의 전설을 하면서 이 다른 데로 사당을 넘어갈 때 이 워프할 때 보이는 이 로딩 시간만 좀 짧아지기만 해도 진짜 게임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스위치2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젤다의 전설은 이 야생의 숨결이랑 왕국의 눈물이 스위치2용 리메이크 버전이 곧 나올 거라고 하고, 물론 $10,000 더 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스위치 1에서는 이 호그와트 레거시라든지 FC25 같은 이런 좀 고사양 게임들을 실제로 돌려보면 프레임 드랍도 좀 있고 좀 버벅거려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스위치2에서 성능이 진짜 많이 좋아지는 만큼 이런 것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전 이번 스위치2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제품은 실제 받아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받아 써보면 뭐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거나 발열이 심하다거나 뭐 무게중심이나 게임 호환성이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거나 좀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정보는 제가 나중에 제품 직접 구하게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닌텐도 스위치2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점이 우려되고 어떤 점이 기대가 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는 테크 유튜버지만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정보도 종종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